제3공화국 당시 요정 정치의 상징 대원각. 종교계 어른들의 축복을 받으며 이렇게 대원각은 다시 사찰 길상사로 태어났습니다. 천억을 헛가하는 천문학적인 액수를 기증한 주인공 자야 부인. 요정 대원각의 안주인이기에 더욱 세간의 관심을 끌었던 그녀는 지난 일요일 새벽 타계했습니다. 저희들이 할머니의 일생을 담은 프로그램을 방송하기 위해서 약 한 달 전부터 쭉 제작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촬영이 거의 마무리될 무렵인 지난 일요일 새벽에 할머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이 들었습니다. 1,000억 원대의 재산을 기부하고도 텔레비전을 비롯한 매스컴에 자신의 모습이 비춰지길 원치 않으셨던 할머니는 저희들의 취재 요구에 아주 조심스럽게 응하셨습니다. 어쩌면은 이 프로그램이 자신의 생을 정리하는 마지막 기회가 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예감이 들었는지도 모릅니다. 뜻하지 않게 그분의 생의 마지막 시간들을 함께 할 수 있었음을 저희들은 모두 소중히 생각하면서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 프로그램은 그분이 남긴 마지막 생의 기록들입니다. 아유, 할머니, 안녕하세요. 네. 처음 뵙겠습니다. 예. 전인사가 아나운서입니다. 텔레비에 나오냐, 뭐, 난 텔레비는 잘 안 봐도. 예. 뉴스에 나오지. 예, 예. 뉴스만 봐, 난 다른 건 안 봐. 예. 할머니 참 고우시네요. 참 고우세요, 아주. 아니야, 이거. 막 꾸몄지, 지금. 아, 그러셨어요? 이거, 그러면은, 이런. 그녀는 늘 당당했다. 그러나 가정부와 단둘이 사는 그녀의 집에선 숨길 수 없는 외로움과 과거에 대한 향수가 배어나왔다. 혼자 절대로 못 걸어요. 우리 아나운서 제가 잘 모실게요. 아이, 그거 내 무엇이라고 그래. 내려가시죠. 84세. 자야 부인은 지금 당뇨 등 노년의 병마에 시달린다. 다른 사람의 손을 빌리길 지독히 싫어하는 그녀도 무너져가는 육체에 어쩔 수가 없다.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은 단 하루. 이제는 사찰 길상사가 된 대원각으로의 외출. 그녀는 들떠 있었다. 추억이 그녀를 자극한 듯 보였다. 비싸도 없어 다 싫어. 내가 이 생활 자체가 싫으니까 싫어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그녀의 괴팍함은 늘 우리를 당혹해 했다. 그러면은 할머니가 지금 쭉 지내시면서요, 별로 옛날 생각은 별로 안 하세요? 옛날 거는 저보다 끼고 아파는 거야. 예. 그러면은 그 옛날 건 지금 다 그냥 다 포기하고 다 돌려주시고 그렇게 돌려줄 살고요? 것도 없어. 그냥 포기해버린 내 자신이. 예. 할머니 고향이요? 자신의 인생을 몇 마디로 정리해내는 솔직함과 간결함. 그것은 오랜 시간 지나간 인생을 곱씹어본 후 얻게 된 담담함인지 모른다. 그만큼 그녀의 인생은 순탄치 않았다. 열여섯, 자야 부인은 가족에게 알리지도 않은 채 기생이 되어 권번에 들어간다. 가난이 주는 궁색함이 싫었던 어린 소녀가 부자가 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었다. 그렇게 16 소녀의 순정은 분냄새를 풍기는 삼회장 저고리 기생복 속으로 사라진다. 그때 자야 부인은 결심했다.
다시는 울지 않겠다고. 아니, 다시는 세상이 자신을 울리게 놔두지 않을 거라고. 그 당시 그 기생이 되셔가지고 눈물도 많이 흘렸다고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근데 어려서 그 너무 부모 모르게 나와서 그 숨어서 그런지 더 어쩌고 하는데 그 숨은 눈물이 많았던 분이에요. 눈물이 말라버렸어. 병원에 가서 눈물이 말라 없다고 그래. 요즘에 병원에 그거 들었어. 가시면 눈물이 식민지 시대였던 1930년대 당시 기생의 신분은 전락하고 있었다. 춤과 음악의 공연자로 남자를 상대하지 않던 전통적인 무부기 기생. 그러나 일본의 게이샤들과 포주들이 이들을 위협하고 있었다. 오호 다시 남자를 상대하는 유부기 기생이 늘어나는 현실. 당시 국악가들은 이것을 통탄해 조선의 춤과 노래를 지키는 전통적인 기생을 양성했고 자야부인은 그 가운데 하나였다. 그 학갑 선생님이 너무 장하고 우리한테 너무 큰일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 복잡하게 얘기하기 싫어 그러는데 그때 기생들이 뭐 유부남이라나 뭐 그냥 그 기생 기르는 사람 남자가 그 기생을 막 동거래 버려.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또 기생을 만들어 내버려 그 뭐라 그래 매춘을 하는 거지. 그런 걸 다 없었어요. 예, 하기로 선생님이. 그러니까 고맙지 않아요. 그리고 노래를 춤을 전공으로 가르쳤지. 그녀는 선생님을 양아버지로 모시고 혹독한 기생 양성소 생활을 견뎌낸다. 그때 그녀가 만난 양아버지가 금화 하규일 선생이었다. 진수 무향. 진흙 속에서도 은은한 향기를 풍기는 꽃이 되거라. 그녀는 이렇게 기생 진양으로 태어났다. 그러나 기생인 그녀에 대한 세상의 시선은 다름이 없었다. 그때 세월에는 딸아이고 누구고 함부로 애를 찾지 못해요. 절대 피울 수가 없어요. 못 찾아요. 그러면 그 여자는 그 문중은 시집 못 가요. 왜 지가 집을 나와서 손모댕겨요? 안 되건. 그때 세월엔 그랬어요. 가문을 위해 기생이 된 딸을 찾지 않았던 시대. 천하디천한 기생 신분. 지게꾼 호라비에게라도 시집을 가거라. 그게 여자의 길. 가거라. 더 할 말이 없구나. 어머닌 끝내 기생이 된 딸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람은 누구나 인생의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16이라는 어린 나이에 기생이 돼서 80평생을 살아온 할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인생에 있어서 전환점은 바로 사랑이었다고. 바로 그 사랑 때문에 기생이라는 자신의 신분을 슬퍼하게 됐고 또 그 사랑 때문에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세상을 알았다고 합니다. 비극적인 삶을 산 월북 시인 백석. 그는 굳이 말하자면 제북 시인이다. 일제치하 북으로 갔다가 해방 이후 분단을 맞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제북 시인이 그렇듯 50년이 지나도록 그 또한 어둠에 묻혀 있었다. 20년대가 이제 우리가 소월과 만해의 시대라면 30년대는 그 정지용과 백석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높은 평가를 받아 마땅한 시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시인 신경님, 이동화 등 백석의 시를 흠모하는 문학가들에 의해 그는 새롭게 발굴됐다. 한 독지가에 의해 백석문화재단과 문학상 또한 마련됐다. 그 독지가는 바로 자야 부인이었다. 그 백석 선생님이 어떤 때 가장 보고 싶으시던가요? 사람이 보고 싶다는 거는 때가 있는 게 아니야. 그러면은요? 갑자기 그저 우연치 않은 기회지 이런 때 저런 때가 따로 없어. 할머니 평생 결혼 안 하셨잖아요. 야, 왜 안 하셨어요? 그렇게 밀고 자시고 하니까 결혼 안 하게 되지. 그 백석 선생님하고 계속 같이 있었던 그 기억 때문인가요? 그녀의 사랑, 늘 상대를 제압하곤 했던 그녀의 시선이 흐려지기 시작했다. 무표정한 얼굴에서 읽어지지 않던 젊은 날 그녀의 방황이 떠올랐다. 그때였다. 너무나 공부가 하고 싶어 기생에겐 어울리지 않는 여학교를 다니던 시절, 백석은 그곳에 있었다. 백석 선생님이 잘생기셨던데요, 사진을 보니까. 저 특이한 미남자예요. 반하셨어요? 응? 처음에 보고 반하셨어요? 아니야, 난 생각도 안 하는데 그 사람이 그게 댐비대. 처음 만날 때 어떠셨어요, 느낌이? 느낌 없어요. 그냥 보더니 옆으로 오라고 그러더니 예. 자꾸 술을 먹어. 난 술꾼인 줄 알았더니 술 못 먹는데 술을 먹고는 대짜봤자 물론 사랑한다고 그러지만 예. 나를 자기 100년 마누라로 알아. 그렇게 나 제일 예. 자기 그거 썼을 거야. 예. 백석 선생님이 그 할머니 어떤 면에서 이렇게 좋아하셨어요? 그거 내가 모르겠는데 예. 여자가 필요 없대요, 이상은. 그 할머니 외에는 필요 없으시다고. 백석은 이미 가문의 뜻에 따라 결혼한 몸이었다. 식민지 시대 답답한 현실에 대한 시인의 방황일까? 너무나 공부를 하고 싶었던 기생의 대리충족일까? 그들은 이곳 청진동에서 숨어 지내며 그들만의 사랑을 꽃 피운다. 그는 말이 없었다. 그가 말을 할 때는 시를 읽어줄 때뿐이었다. 그녀 또한 말이 없었다. 아무것도 바라지도 바랄 수도 없는 기생이라는 자신의 처지 때문이었다. 그들은 그렇게 현실의 답답함을, 즐거움을 시로만 얘기했다. 데리고 그냥 바라다 놓고서 예. 웅얼웅얼 치나 읽고 있는데 예. 내가 답답해서 나 답답해 죽겠다고 막 악을 쓰고 뿌리치고서 저 우몽으로 올라가면 예. 저 술래잡기 모양으로 서울저 기어 올라와서 잡아다가 여기다 내놓고 또 치를 읽는데 나 그 일본체 하나 위에 있는데 그거 참 아까와 구와 노노의 끼와 그럴 것 같다 그래요. 예. 처음에
가해중아 고로고로나이 되다. 아주 좋은 시야. 예. 아, 그걸 이제 백석 선생이 쭉 읽어주시던 시였어요. 읽어주는 건데 몇 번 안 읽어난 자. 고단하니까. 네. 그녀는 늘 가벼운 말 한마디로 백석에 대한 사랑을 감추려 애쓴다. 그러나 60년이 지난 지금도 그녀는 백석의 모든 시를, 백석과의 모든 일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다. 그의 시에서 발견되는 자신과의 추억에 가슴 설레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헤어졌다. 백석은 그녀에게 만주로 가자 했고 그녀의 냉담한 반응에 실망한 채 떠나버린다. 그녀는 그의 앞날을 위해 슬픔을 삭혔다. 한국의 본래 기생은 총각하고 절대 결혼을 못하게 돼 있어. 그런데 제 아버지가 3번씩 장을 들인 사람을 따라가면 그 집에서 나를 얼마나 원망할 거냐 말이야. 그런 신선한 부모님이 자식 장가 3번 10번 들여도 부모님이 했는데 거기다 대고 내가 원수의 씨앗이 되기 싫단 말이야. 지금은 보내지만 꼭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 믿었다. 그러나 남북은 분단되고 최근 그녀는 백석의 죽음을 들었다. 영영 만날 수 없는 저 세상으로 건너간 것이다. 그 백석 선생님이 북한에서 그렇게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듣고 어떠셨어요? 그 워낙 그 전부터 그래 못 살고 헤어진 걸 슬퍼하니까 뭐 죽는 거 아다리마이다 그렇게 됐대. 예. 죽어 마땅했지. 그 고생으로 어떻게 살았겠니. 그 사람 돌볼 사람이 없어. 아, 예. 같이 안 가신 걸 후회하지 않으셨어요? 아, 나중에 후회했지. 처음에 후회가 안 나. 그 할머님 그 백석 선생님이랑 같이 있을 때 이름이 자야였죠? 자야는 아호. 예, 아호. 예, 어떻게 만들어진 이름이에요? 그 자야가? 내가 하루 거기 본정통을 나갔더니 예. 저거 있어. 여기서 뭐라 히라다라는 백화점이 있었어. 예. 그런데 제법 크고 그걸 돌아보니까 책상가 여간 크지 않아. 예. 그래 그 책사에서 보니까 자야 연서가 있어. 그런데 막 한문만 쓴 거야. 도둑하고 아주 좋아서 예. 사실은 그때 그 옥편이 있었는데 그걸 하나 사가지고 갔어요. 예. 그랬더니 거기에서 그 자야라는 맨 첫 장에 있는 타이틀이 자야인데 그게 이뻐요 그렇게. 예. 그런데 그 사람이 읽더니 내가 오늘 뭐지 읽겠다. 자야를 하나 지어주겠다. 아호를?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걸 하나 지어주겠다는 거야. 그러더니 자야로 하자고 그래. 그런데 내가 마음에 그렇게 좋더라고 자야가. 그러라고. 그래서 자야가 된 거야. 그녀는 지금 자야라는 이름으로 산다. 평범한 소녀 김영한, 기생 진양, 전쟁터에 나간 남편이 그리워 평생을 기다린 중국 전설 속의 여인 자야.
그중 그녀가 선택한 인생은 자야였다. 북의 백석 또한 불행했다. 1950년대까지 시와 동화를 발표하던 백석. 그는 결국 사회주의 사상과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시골의 양치기가 돼 가난에 시달리다 최후를 맞았다. 백석과의 사랑이 그녀에게 어떤 상처로 남았는지 결코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조금이라도 백석에게 흠집이 될 만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우리는 백석과 헤어진 이후에 달라져 있는 그녀의 모습을 알 뿐입니다. 백석과 이별을 한 이후 그녀는 열심히 돈을 벌면서 요정을 운영하는 비즈니스 우먼 김숙으로 변신하게 됩니다.